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리거라는 책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진 한 장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저자분의 사진이에요. 여기 있는 성인 남자가 이 책의 저자분, 마셜 골드 스미스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나오죠. 그리고 적십자 단원 여자분이에요. 이 저자분이 한 경험을 토대로 한 사진인데요. 1983년, 3년에 이쪽 아프리카 지역 말리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대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여기 자원봉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2살에서 16살 사이의 아이들이 줄을 선 채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죠. 왜 2살에서 16살이냐? 말리의 식량 사정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적십자사는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거의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16살 이상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냉정한 판단 하에 조달 가능한 식량들은 모두 2살에서 16살 사이에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2살에서 16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인데 적십자 단원인 여성분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팔의 두께를 보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음식을 줄지 결정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팔이 너무 두꺼우면 충분히 굶주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음식을 주지 않았대요. 반대로 팔이 너무 얇으면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역시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팔 두께를 가진 아이에게만 소량의 음식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분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진 한 장이 남았는데 이 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이 경험이 감사함의 트리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운항이 지연된다는 안내 방송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동요하죠. 죄 없는 항공사 직원들 앞에서 씩씩대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냐 이렇게 희생양이 된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대요. 본인도. 그래서 그런 감정이 편치 않았던 그런 정도였는데 말리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본 이후로는 피해의식을 가질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연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제 이 사진을 떠올린대요. 비행기가 늦는다고 절대 불평하지 말자. 내가 상상조차 못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아무리 실망이 크고 시련이 깊더라도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화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타인을 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2살에서 16살 아이일지라도 내 팔 두께 때문에 그 음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런 상황에 놓인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을 이 저자분이 실제로 눈앞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과 자신의 상황을 이제 연관시켜서 이 사진 자체가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그런 저자분의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이 저자분의 경험을 듣게 되면 우리도 이 저자분의 어떤 생각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배고픈 상황인데 내 팔 두께가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거나 그래서 내 눈앞에서 식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에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각자의 상황마다. 그런데 이 저자분이 직접 겪은 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함으로 인해서 그걸 또 나의 트리거로, 하나의 트리거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인간이 가진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지금 가진 상황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불평이 생긴다거나 약간 희생양이 된 듯한 느낌이 들 때 이 저자분의 사례를 일종의 트리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또 강력한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저자분이 사용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거라는 거는 원래는 방아쇠,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이 저자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어떤 심리적인 자극,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트리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가 어떤 우리 생활과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하나의 사례를 저자분의 사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대학생 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학생 딸이 당신의 차를 빌려 타고 나가서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 차를 도난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럼 이 자체가 벌써 트리거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심리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부정적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딸이 잠깐 편의점에 들면서 차 키를 이렇게 차에 놔둔 채로 내린 거예요. 이 실수가 어떻게 보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 절도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부모로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당신의 딸은 무사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무면허나 음주운전도 아니다.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그런데 당신의 중요한 재산을 도난당했다. 당신의 첫 번째 충동은 무엇인가? 내 딸이 내 차를 가져가 나가서 2시간 만에 그거를 도난당했다고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시겠어요? 일단은 화를 낼 수 있겠죠.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언제나 그런 식이지. 이렇게 부모가 제일 잘 안다거나, 딸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딸을 또 위로할 수도 있겠죠. 집까지 올 방법은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전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트리거죠. 그런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불행한 사건, 나의 차가 절도당한 이 사건이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큰 심리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계기로 뭔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내 충동이 이끄는 대로 화와 경멸감과 분노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크게 한숨을 들이쉬고 지금 이미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리겠는가? 이런 하나의 예인데,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수시로 놓일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트리거들 속에서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분이 마법의 행동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고요. 마법의 행동, 일상에 굉장히 일상을 아름답게 또 놀랍게 변화시키는 마법의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안하다는 사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사과를 먼저 하시는데 좀 마음이 편안하신 편인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저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사과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내가 2에서 3 정도를 당신에게 잘못했을 수 있지만 당신이 나에게 한 건 7에서 8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둘 다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에게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나 3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제가 2나 3을 잘못했다면 먼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아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화가 난 고객,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화가 난 아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설득과 협상에 관한 책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일단은 그 화가 나게 한 상황, 그런 상황을, 감정을 읽어주는 거.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사과를 해서라도 그 부분들을, 감정들을, 화가 난 상황들을 다독여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난 상황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죠. 결국 제가 얻고자 하는 건 상대와의 좋은 관계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 다른 부분이라면 그것도 이렇게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절대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자녀한테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엄마가 미안해 하니까 금방 감정이 누그러뜨려져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한 행동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과를 해서라도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그 책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잘못을 딱 인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어지죠, 상대가. 제가 이렇게 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 순간적으로 뭐야 이 차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 앞에 차가 끼어든 차가 미안하다는 표시로 뭐 비상 깜빡이를 이렇게 비상등을 이렇게 몇 번 켜주면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되죠. 그런데 그냥 훅 끼어들어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버리면 계속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비상 깜빡이를 켜주는 그 정도는 내 화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그게 하나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을 많이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이게 마법의 행동이라는 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도 마법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간청하면 사람들은 거절할 수 없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변화가 유지되고 진행되게 해준다. 저는 이것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필요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좀 잘 못하는 편이었고, 될 수 있으면 혼자서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더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것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힘이다, 능력이다.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정말 진심으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법의 행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가 필요할 때 상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법의 행동은 낙관주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삶에 대한 자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변화를 일으키는 질문의 힘. 어떤 것이냐면 하루 질문, 능동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변화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아니면 몇 킬로그램을 살을 빼고 싶다. 아니면 하루에 2시간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에서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런 목표들을 일단 명확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일찍 일어나는 일에 성공을 했는가? 나는 오늘 다이어트를 하는 일에 성공을 했는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1에서 10까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점수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이것 대신에 능동적으로 질문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려고 그것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몇 킬로그램을 살을 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질문에 1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주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으로 관계를 보냈는가 라고 물었을 때 1에서 10까지의 점수를 내는 것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1에서 10까지 보내주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와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부분에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내가 희생양이 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의식적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점수가 이게 낮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점수가 2점에서 3점 정도였다. 그 평가가 이렇게 낮더라도 그 자체가 인지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또 다음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 내가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자기 훈련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피하는 것, 이건 자기 조절이래요. 만약에 화를 낸다면,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뭐 먹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에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피하는데 내가 조금 더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말을 바꾸면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질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변화라는 거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성공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이 합해진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더 우리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